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요거 이제 소비 습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소비 습관이 우리 김경필 멘토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소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자기 월 소득 대비 얼마의 각 항목별 소비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이 하죠. 제가 여러분 건강검진을 얼마 만에 한 번 하십니까? 건강검진 뭐 보통 1년, 2년에 예. 한 번 하잖아요. 그럼 그 항목 딱 보면 일단 뭐 봐요? 혈압이 어떠냐? 당뇨, 요즘 당화혈색소, 네. 요거 저도 지금 보더라인에 걸려갖고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적혈구 숫자, 백혈구 숫자, 그 다음에 간 같은 경우는 뭐 GPT, GOT, GPT, 감마 GTP인가요? 뭐 의사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정상 수치에 들어오느냐? 그걸 우리가 왜 보겠습니까? 그 표를 보는 이유는 뭐냐? 이 표의 정상 범위 내에 숫자가 들어와야 예. 당신이 물론 이게 정상 범위에서 오늘 벗어난다고 뭐 당장 무슨 뭐 큰일 나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네. 이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곧 문제가 생기고 몸에 탈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재정의 건강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비는 소득에 맞춰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자꾸 우리의 소비가 소득에 안 맞춰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봤더니 당화혈색소는 뭐 얼마 이하여야 되는데 뭐 지금 얼마 이상으로 오버됐다. 그러면 뭐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으면 에이 그냥 문제네 그러고 덮으면 됩니까? 이 지나면 나중에 병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와이스트리트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정상 범위 내에 소비를 해라. 그럼 정상 범위 내의 소비보다 더 하고 싶다. 그럼 소득을 높이세요. 그럼 소득을 높이면 더 할 수 있죠. 근데 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당장은 내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세요.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한다라고 뭐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진리는 뻔합니다. 진리는 너무너무 뻔하다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 뻔한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전보다 더 뭐 급여는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힘든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각오와 마음을 다 먹고는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나한테 한번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역시 그 방법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장 버려야 할 소비 습관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10가지 건강 지표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당뇨 수치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듯이 그렇죠. 항상 그 강조해 주시는 10가지 소비 습관을 이게 어디 좌우명처럼 벽에 붙여놔야 10개명처럼. 10개명이죠. 10개명. 10개명. 그러니까 10개명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10개명이 안 지켜지고 건강 지수의 지표에 10가지가 안 지켜지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느냐. 나중에 분명히 탈이 납니다. 만약에 이 10가지의 소비 습관을 내 소득에 맞춰서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오기 전에 막아라. 지금 대한민국의 2030 신용불량자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23만 명인데 2030이요. 하반기에 또 2만 명 이상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 회생 신청하는 비중도 20대, 30대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높아진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에 뭔가 내가 제대로 된 어떤 기준을 안 갖고 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짠테크나 절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 사람은 나라 경제는 생각을 안 하나? 맨날 그렇게 아껴 쓰라는 얘기만 하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라 경제를 왜 걱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라 경제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성장률 그러죠. 경제성장률이 뭐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득의 성장을 우리가 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뭐 2.3%로 예상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전체 국민 소득이 한 2.3%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것은 소득이 뒷받침되는 소비가 따라와야지 그게 경제성장이에요. 네. 만약에 코로나 때처럼 소득 성장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세금으로 막 돈을 줘서 소비를 유발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총수요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여러분들이 소득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돈을 써줘야 내수 경제가 돌지. 이런 마음으로 과소비를 하잖아요. 그 과소비 부분만큼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다음번에 경제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면 안 되는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가 그 성장이 유지가 안 됐을 때 오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학적으로 봐도 과소비는 실질적으로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소득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오는 소비가 따라가야지 경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경제적 실패가 개인의 경제적 실패로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나라 경제랑 없지만 지금 국가가 나의 경제적 실패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이런 어떤 상황이 결국은 세금이라는 재정이라는 걸 동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나라 경제를 걱정하려면 여러분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최근에 10대 친구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주식을 가리키고 뭐 투자 상품을 가리키는 것이 경제교육인 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돈인지 아니면 이게 남의 돈인지 내가 써도 되는 돈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남겨야 되는 돈인지 이 돈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이 먼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사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어나가는 구멍부터 막아놓고 그 다음이 뭐 저축이든 그렇죠. 투자든 뭘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것도 근검절약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길게 보고 투자했기 때문이고 맞아요. 연예인들이 크게 흥했다가 빨리 또 망하는 경우도 소비를 결국에는 막지 못해서였던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예전에 제가 김경필 멘토님 나오신 그 영상들 보면은 요즘 유튜브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본 구간이 이렇게 키워드 맞아요.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10가지 습관을 한 표에 딱 정리해 놓으신 장면이 가장 제일 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많이 보시는 건데 네. 사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네네네. 점심값을 좀 세이브 해보자. 점심값부터? 점심값 세이브 해보자. 그러니까 점심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심 외식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구내식당 이용률을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구내식당 이용률을 높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구내식당이 이제 웬만한 직장들은 있고 막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찾아보면 또 주변에 구내식당 있고 우리 회사 없더라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옆에 있는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 맞아요. 돈 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무슨 예를 들면 사업장이 지방에 있어서 그 회사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한 거니까 그런 식사를 한 3일 4일 정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양사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루 정도는 나가서 외식을 하면 외식이 굉장히 즐거울 텐데 5일 내내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점심 지원이 안 되는데 내가 먹는다 그러면 뭐 사실 서울 같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즘 그래도 웬만한 식사를 먹으려면 10,000원 이상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사실은 이게 뭐 점심값 값이 얘기하는 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과하죠. 점심 한번 나가서 외식하는 게 과소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걸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좀 약간 과할 수 있다. 뭐 과소비라는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얘기죠. 그러게. 그러니까 저희도 여의도에 있고 제가 오전에 이제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KBS 구내식당 밥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내식당에서 이제 점심에 직원들 식사를 직원들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먹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또 이제 소문 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은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 여사원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는데 이게 밥 먹고 들어오면은 이제 좀 음식 냄새가 좀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나는 뭐 좀 미안해하고 막 창문 열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네네. 괜찮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 칭찬하죠. 맛있겠다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점심 먹는 걸 나가서 먹는다고 과소비는 아니지만 네. 너무 아주 100% 외식만을 고집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구내식당 외에 일주일 3회 이상 점심 외식하는 거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그렇죠. 이상은 이제 구내식당밥으로 좀 먹어도 된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택시들 많이 타시는데 네. 택시가 이제 요즘 뭐 카카오 택시라서 요금이 나오잖아요. 금액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7,000원, 8,000원, 만 원이 많냐 아니면 만 원, 2만 원이 많냐 아니면 4,800원이 많냐. 그럼 4,800원은 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기본 거리. 예, 기본 요금인데 몇 킬로냐면 서울은 1.6km거든요. 네네네. 1.6km 이내에서 내렸기 때문에 4,800원인 거예요. 그럼 4,800원, 4,800원 이렇게 찍혀 있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는 게 1.6km라는 얘기는 지하철 한 정거장 반입니다. 한 정거장 반. 아니면 버스 타도 금방 가는 한 장- 거리인데. 그냥 그쵸? 가볍게 날 좋은 날 같은 경우는 걸어도 걸으면 되고. 운동도 되죠. 어. 운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은 그래도 땀은 나지만 돈이 나오니까 노동하지만 운동은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는데 운동은 그 대신에 의료비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미래의 의료비를 내가 오늘 얼마를 걸으면 얼마의 의료비가 절약된다. 미래 의료비라. 네, 요걸 지금 생각을 하시고 어.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편하려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야, 근데 기본 요금 거리를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뭐 물론 이제 뭐 바쁠 때. 예.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시간을 잘 조절해서 되도록이면 기본 요금 택시를 안 타는 게 좋겠다. 10,000원, 20,000원은 타도 돼요. 그거는 뭐 택시 기사님들이 또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10,000원, 20,000원이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안 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10,000원, 20,000원 타는 거지. 4,800원은 그건 본인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5분 일찍 나왔으면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10,000원어치보다 그렇죠. 안 필요한 4,800원 쓰는 게 더 아까운 거다. 더 아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커피. 커피. 예, 커피인데 커피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존심이고 문화죠. 감성이고. 기호식품이고. 이거는 네. 뭐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점심은 도시락 싸와서 먹어도 그렇죠. 한 3, 4천 원짜리 커피를 또 사 마시게 되고. 먹는데, 예, 저도 이제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커피는 가격이 비싸고 요즘 저가 커피들 브랜드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저가 커피는 좀 싸죠. 그런데 브랜드 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잔까지는 저는 먹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이 직장인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 문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출근할 때 아를 딱 테이크 아웃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점심 때 또 먹고 3시에 졸리다고 또 먹고 저녁에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누가 친구가 와서 또 먹고 아니면 혼자 가더라도 갬성이라 그러고 또 한 잔 뽑아서 퇴근하고 이러면은 하루에 3-4잔이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좀 지양하고 하루에 한 잔. 그러면 커피는 한 얼마짜리 정도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왜 이름이 긴 커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스타벅스를 안 가거든요. 근데 안 가고 뭐 책을 쓰거나 뭐 어디 사무실을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 앉아서 일해야 될 때는 들어가서 한 잔 먹는데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안 먹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커피값 하나도 좀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뭐 가가지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우유 거품 이렇게 있는 거 막 뽑아서 먹으면은 존리 대표님하고 네. 쌍벽. 그죠. 그렇게 되면은 막 저 사람 뭐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는데 최근에 저가 커피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저가 커피가 뭐냐면 딱 봤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00원, 2,000원이에요. 그렇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싸다. 오.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일단 하루 테이크아웃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사무실에서. 괜찮다. 네. 요거는 아무리 돈줄람이라 그래도 하루에 한두 잔만 아니면 그래도 가끔 먹자. 그래서 이제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한 거야. 하루에 1,500원, 2,000원. 하루에 1,500원, 2,000원.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요즘은 키오스크에서 다 하잖아요. 네네네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더 비싼데 맛있어 보이는 게 눈에 띄는 거야. 네. 그래, 오늘 요거 한번 먹어볼까? 근데 그런 저가 커피들은 또 대부분 마일리지가 있어요. 마일리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번 먹으면 예. 뭐 무료 한 잔. 쿠폰 열장 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나도 한 4-5잔이 쌓인 거야. 그리고 이게 딱 하다 보니까 비싼 걸 하루 먹게 됐는데 네. 비싼 걸 딱 먹어보니까 제 느낌이 어떠냐? 너무 맛있는 거야. 굉장히.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네. 그러면서 그거를 한 2-3잔 먹었어요. 며칠 동안. 네네네. 그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저가 커피라 그래서 가볍게 마음의 그 편안함으로 문을 열었는데 네네네. 나는 어느새 비싼 거를 먹고 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제가 김유신 장군처럼 말에 목을 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일리지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이제 거기를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4,800원짜리 택시를 조심하라는 게 습관이 들면은 습관이 4,800원이라는 건 자기한테 마음의 면죄부를 주기가 너무 좋잖아. 누가 물으면 너 택시 탔어? 이러면 야 내가 무슨 뭐 모범을 탔냐 무슨 장거리를 탔냐 이게 자기한테 기본거리 탄 건데 용서가 되잖아요. 네네. 이게 나도 저가 커피가 용서가 된 거야. 이거 저가 커피잖아. 그러고 진입을 한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한 발 들여놓기 전략. 풀 인 더 도어 이펙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1,500원짜리로 일단 우리 가게에 오게 한 다음에 그죠? 그게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저가 커피를 지금 또 한 1, 2주째 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나의 소비를 돌아보고 봤을 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소비를 어쩔 때는 좀 쓰고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누구나 마음의 문은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는 쪽문만 열어준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 문틈으로 호랑이가 들어오니까 맞아요. 이제 되게 당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잘라낸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건 네.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닙니까? 의지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저한테는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힘들지 않고 제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컨텐츠 하나 생겼다. 요것도 우리 구독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또 들어요. 콘텐츠화하려고. 콘텐츠화하고 그렇구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래서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나도 몸소 좀 느껴보고 뭐 이런 어떤 거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비용인데 여러분들 그 이벤트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 챙겨주는 거잖아요. 기념일. 근데 이제 요거를 왜 제가 예산을 갖고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거는 예산을 잘 안 만드는 이벤트는. 왜냐하면 이벤트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제가 딱 정해지기는 여러분들 소득의 3%가 넘으면 안 된다. 3%, 한 달에 3%, 월급 300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9만 원? 요 정도. 1년에 120만 원. 120만 원이면 이벤트 생일 챙겨주고 기념일 챙기는데 충분한 금액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이벤트가 국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친구 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그죠? 여친 남친 생일 또는 배우자 생일 또는 자녀나 형제 생일, 베프 생일, 그럼 기념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만 원으로 어렵죠. 10만 원 어렵죠.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있는 사람은 이 국룰에서 벗어난 이벤트가 생겼을 때 뭐 우리 부서에 뭐 친하진 않지만 뭐 저 옆에 부서에 뭐 어떤 동기가 있는데 생일이네.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보내는 것까지는 애교로 넘어가는데 막 2만 원, 3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거 막 조각 케이크 딸려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사실은 좀 과한 거다. 선물은 그냥 커피 쿠폰만, 케이크 쿠폰까지 같이 보내는 거는 오바일 수 있고, 물론 이건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에 따라 다른데 자기 소득이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3% 이내에서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 마음을 표현하세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 난 별로 저분하고 안 친한 것 같은데 나한테 막 생일날 3만 원짜리 쿠폰이 날라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 간혹 저분이 나랑 뭐 그렇게 지금 같이 근무도 안 하는데 대단하다 막 이런. 깜짝 놀래. 근데 그분이 왜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놀래나 보자 그러고 보낸 거거든요. 심하게 놀래주시면 돼요. 놀랜 티를 막 이렇게. 그러면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달 아마 생일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곧 생일이 다가오면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간관계고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돈만 아끼면 인간관계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이벤트 자금은 역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이벤트 비용 월 소득의 평균 3%입니까? 5%입니까? 3%입니다. 3%가 중요한 거예요? 3%? 3%인데 근데 이것도 미리미리 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괜찮겠네.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그러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건 너무 귀찮다 그러면은 쓸 때 이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으니까 쓰면서 내가 이벤트 비용 너무 넣으면 안 되지라는 쓰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오히려 또 더워집니다. 더워지죠. 옷이 좀 필요해지죠. 옷이 좀 필요해지죠. 새로운 옷.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옷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와이스트릿 영상을 보시면서 꼭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설정에 가면 내가 하루에 인스타그램 평균 이용 시간이 나오거든요. 딱 보면 나와요. 최근 일주일 뭐 이렇게 나와. 네네네. 저는 지금 해봤더니 평균 이용 시간이 하루 2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분. 이게 아예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30분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 이게 30분 정도 넘어가면 10분이면 뭐. 30분을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건데 1시간이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시간이요? 네, 1시간 넘어가는 분들 굉장히 20대들은 웬만하면 20대 초반 다 1시간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1시간 동안 딴 사람 뭐하고 살고 있나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뭐 자기 거 몰린 걸 보든 하여튼 총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간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시간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희 애들도 다 20살이 넘었는데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밥 먹을 때도 이거를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또 그 밥상머리에서 또 잔소리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뭐 하냐 봤더니 게임을 하시는 남자분, 남 게임 하는 거를 관찰하는 분, 본인이 뭘 터트리는 분, 그다음에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든지 네네네. 아니면 드라마를 못 봤던 거를 그쵸. 다시 본다든지 뭐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합쳐버리면은 인스타그램을 자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신상 옷을 사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되고 지금 이제 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방송이 될 정도가 되면 막 한창 봄이 무르익거나 여름으로 거의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초여름인데 네. 예, 이미 지금 봄옷은 뭐 사이즈 다 빠졌기 때문에 그쵸, 백화점 그쵸. 가봐도 뭐 살 건 이제 없고요. 벌써 여름은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상 옷 사는 건 안 된다. 경년제로 사세요. 올해 여름옷 경년. 경년제. 자, 그리고 신상옷 사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충동이 들 때는 일단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이걸 하세요. 일단 옷장 문을 여세요. 일단 옷장 문을 여세요. 열면 옷들이 보이죠. 네. 그럼 옷들이 보이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다. 자,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옷을 다 꺼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펼쳐 보세요. 이번 기회에 옷장 정리를 해라. 옷장 정리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요? 3개월에 한 번. 옷장 계절 바뀔 때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안 입던 옷이 나와. 그렇죠. 근데 그 옷이 마침 지금 유행하는 옷이야. 이 옷이라는 사이클. 옷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돌거든요. 유행이. 네. 결국은 옷장 정리하다 보면 몇 개 득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지금 입으면 되겠네. 내가 이걸 왜 이런 옷이 있는지 몰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마다 매번 신상 옷 살 생각 하지 마시고 옷장 정리하고 나서 결제 버튼을 누르시고 결제 버튼 누르시기 전에 일단은 내가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코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코디 능력을 좀 키워라. 그럼 무슨 얘기야? 차라리 믹스를 잘해서 입는 게 낫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네. 야, 이 흰 위 옷도리에 이 색깔 바지를 입으니까 너무 이쁘네 라고 사지 말고 예. 옷장문을 열고 그 색깔의 옷을 찾으세요. 있다니까. 보물찾기.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여태까지 얘기한 게 5가지예요. 네. 6번째죠. 문화 레저비입니다. 문화 레저비인데 네. 요거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월 소득의 15% 네. 이상을 쓰면 안 된다. 네. 요거 조금 수정을 좀 그래요? 2024년도 버전으로 왜요? 수정을 인플레 하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10%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많다. 네, 다른 것들의 좀 물가도 감안해야 되고 문화 레저비라는 거를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거의 문화 레저비를 안 쓰면서도 문화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맞아요. 동네 도서관을 가서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행사, 맞아요. 책을 보고 뭐 이런 분 동네 산책, 조깅, 자전거 이러면서 얼마든지 문화 레저를 하는데 그쵸. 굳이 문화 레저 비용에 돈을 써야 되느냐? 근데 안 쓸 수는 없겠죠. 내가 그러면 취미도 해야 되고 뭐 모두 배워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에는 혈압이 130에서 90까지가 정상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학회를 하다 보면 아니다. 120에서 80으로 이제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뭐 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의학에서. 네, 그렇죠. 저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인플레가 심해지니 그러니까. 아낄 그래서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맞아요. 아끼자. 그래서 문화 레저비는 안 쓰면 제일 좋은데 안 쓰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 MZ들 같은 경우 요즘 얘기하면은 문화 레저비 그러면 MZ들은 3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PT, 요가, 필라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되도록 소비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PT,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포함하고 뭐 영화 보러 가는 거라든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관리를 해야지. OTT라든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맞아요. 여기 다 들어가는 다 거죠. 들어가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월소득 10%는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아, 요거는 그래서 우리 김경필 멘토님 영상 보시면서 옛날에 써주셨던 퍼센테이지랑 지금 왜 다르지? 다른 이렇게. 이거는 이제 네. 시대의 변화를 네. 반영하는 거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예. 우리 건강 지표도 이 시대에 따라서 혈압이나 당화혈색소 지수가 달라지는 오늘 것처럼 당화혈색소 엄청 강조하시네요. 제가 당화혈색소가 지금 보더라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많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운동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뭐 PT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돈을 쓰면서 아니 저는 PT는 안 하죠. 돈 쓰면. 어. 집에서 스쿼트하고 팔굽혀펴기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